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일출, 일몰 사진이 아닙니다. 불덩어리 혹은 불기둥처럼 보이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수 킬로미터 밖에서 촬영된 울산 주상복합 화재의 모습인데요. 모든 것을 소멸시킬 기세로 맹렬히 타올랐던 이 대형 화재는 무려 1000명의 소방관, 148대의 소방차, 헬기 4대가 동원돼서야 비로소 진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믿을 수 없는 뒷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화재 규모상 절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사망자 수 0명의 기적. 그 비밀은 충격적인 시민의식 단 하나로 설명될 수 있었죠. 울산 남구에 위치한 33층 높이 114m 규모의 사만 아르누보에서 처음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23시 7분.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만큼 대규모 재난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불과 1시간 만인 0시 17분이었습니다. 불길은 저층부에서 최고층부로 매우 빠르게 타올라 갔습니다.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혼비백산한 주민들은 질식을 막고자 물에 적신 수건을 입에 대고 대피하기도 했고, 급박한 상황 속에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집을 뛰쳐 나오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불길이 갑자기 치솟아 오르면서 창문이 괴음과 함께 터져 나갔고, 눈 깜짝할 사이에 거실과 침실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며 아찔했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화재 규모가 어찌나 컸던지 바람에 날린 불씨는 마치 화산재를 연상케 했습니다. 근처에서 상황을 중계하던 한 BJ는 아파트에서 날아온 불씨가 코앞에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불씨는 결국 건너편 180m 거리에 있는 롯데마트 옥상에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이에 소방본부 측은 즉시 비상 경계에 돌입했습니다. 근처에 다수의 주유소는 물론 대형 병원까지 있어 2차 재해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울산 소방본부는 이런 환경을 감안 광역 대응 2단계를 발령하여 남부 소방서뿐만 아니라 다른 관할 소방서에도 출동 지시를 내렸고, 부산 소방본부 또한 원전 사고와 같이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출동하는 로젠 바우어 판토 소방차까지 긴급 출동시키기에 이릅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시각은 다음 날인 오후 3시경. 장장 15시간 동안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나서야 가까스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건 마치 축소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큼 인명피해가 적었다는 것이죠. 이는 해외의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2017년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런던 그랜펜타워 화재 사건은 화재 발생 시간이 새벽 1시였다는 점과 건물 외장재를 통한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는 점 등등 울산 화재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인명피해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사망자 68명, 부상자 108명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 여러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약 500명 정도 거주했던 아파트에서 사상자를 뺀 수는 324명.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영국 언론 또한 건물 구조가 복잡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들어 400명 실종설을 진지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울산 화재 사건은 이보다 상황이 더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울산에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등 소방 헬기 활용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초고층 화재 진압의 필수로 알려진 70m 이상 고가 사다리차가 국내 10대뿐이었다는 점, 울산엔 이러한 시설조차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죠. 이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 사망자 0명이라는 기적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의 신속한 판단과 희생정신 덕분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은 주민들이 서로의 구조를 도우며 침착하게 행동한 덕분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기 시작했을 무렵 주민 20명이 소방관을 따라 옥상으로 대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은 어린이와 여성분들을 먼저 올려 보내자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1분 1초가 급했지만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아이와 여성, 노인들을 앞줄로 보내며 남성들은 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민은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선두에 세우니 아무래도 걸음이 느려졌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차분하게 올라가서 다들 찰과상 하나 없이 안전하게 옥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 가족은 자녀들도 30대라 모두 맨 뒤에 서서 따라갔다. 솔직히 불안하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라며 결국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이동한 덕분에 주민 모두 무사히 아파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먼저 탈출한 주민들이 이웃들과 휴대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소통하며 소방대원을 적극 도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화재 현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지휘본부에 전하는가 하면 아래층 어딘가에서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곧장 알려 구조에 성공한 일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상천외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자 대피하는 중간 이웃집들의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은 돌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아이들과 고작 몇 발자국 떨어진 사이에 갑자기 사방에서 연기가 들이닥치자 서로를 잃어버린 것이죠. 다행히도 이 아이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행동했던 다른 주민들에 의해 출구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해당 주민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심정이었다며 만약 이웃이 딸을 대피소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어떤 참극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방관들의 빛나는 대처와 희생이 선행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소방관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드는데요. 뒤편에 보이는 고급 승용차, 알고 보니 근처 벤츠 전시장에서 소방관들을 위해 선뜻 자리를 비켜줬던 것이죠. 대리점을 내준 배경에는 스타 자동차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 화재 소식을 전해들은 유 회장은 즉시 회사 임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임직원을 다독이며 지역 주민이 화마에 떨고 있고 소방관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도와야 한다 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유 회장의 뜻을 받든 임직원들은 의기투합했습니다. 아파트 내 공터는 화재 잔해가 떨어져 지휘 본부를 차릴 만한 곳이 없었고 이를 본 유 회장은 인근 자사 대리점을 현장 지휘 본부로 써줄 것을 소방 당국에 먼저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300인분의 도시락과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긴급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스타 자동차 측은 당일 울산 대리점 영업을 포기해야 했지만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위안이라며 오히려 자신들을 낮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국내 소식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국 기사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소식이라니 감동적이다. 화재 현장을 보면 소방대원들이 노상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일부 선진국에만 있는 줄 알았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울산 화재 현장에서 봤다. 한편 높은 시민의식을 칭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한 시민은 불길보다 뜨거운 시민의식을 느꼈다며 도대체 평소에 어떤 대접을 받았길래 우리의 당연한 대접이 화재가 되냐는 스타 자동차의 말이 특히 감동적이었다. 쉽지 않은 결정과 실천에 아직 세상에는 좋은 기운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추가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스타 자동차 측은 매년 사랑의 헌혈, 사랑의 쌀 기부, 지역 자율 방범대에 차량 한 대 기증, 환경미화원에게 겨울마다 방한복 200벌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아낌없는 선행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똑같은 참사가 될 뻔했지만 해외의 경우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던 이번 화재 사건은 결국 소방관을 중심으로 설사 자신이 위험에 처한다 해도 함께 살아남기 위해 구조에 동참했던 시민들 그리고 그들을 적극 서포트했던 한국 기업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빛나는 작품이었던 셈이죠. 이 같은 차원이 다른 시민의식이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 더 이상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만 같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중국 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과 베트남, 미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중국 허베이성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을 초토화시키는 바람에 남중국 해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틈을 타 중국 정부가 이곳 인공섬에 행정구역을 설치해 중국 주권을 개정사실화하는 실효주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남중국해 영토 확장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중국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며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 해에서 이웃국들에 대해 군사적 압력과 강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심지어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괴롭힘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다른 나라들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필리핀은 22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군도와 일대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신설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조치가 국제법에 반하고 필리핀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중국 대사관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는 중국이 세부 행정구역 지정을 통해 실효지배를 강화하려는 술책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록신 외무장관은 또 필리핀 군함이 자국 영해 안에서 중국 군함의 레이저 사격 조준을 받았다면서 이에 관해서도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중국 군함이 필리핀 군함의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한 일시와 장소, 상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베트남 역시 중국이 베트남 주권을 존중하고 잘못된 결정을 취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 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베트남은 호황사, 정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충분한 법적,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그런 행위는 무효이며 국가 간 우호에 좋지 않지 않고 나아가 동해, 영내, 세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트남 정부는 또 중국 해양감시선이 지난 2일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부들을 억류했다가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중국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지난달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기 위해 유엔에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 국가가 이 같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행정구역을 설치해 이곳을 실효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까닭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하이난성 산사시 산하에 2개의 구를 신설한 데 이어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군도의 80개 지세에도 이름을 붙였다. 중국이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군도, 4지세에 이름을 붙인 것은 1983년 이후 37년 만이다. 당시 중국은 이 지역에 287개 지세에 이름을 붙이는 조치를 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이름을 붙인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군도, 80개 지세는 25개의 섬사주, 암초와 55개의 해저 산맥 및 해령이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이난성 산사시 산하에 시사구와 난사구를 각각 둔다는 공고문을 올렸다. 우디섬을 중심으로 한 시사구는 파라셀 군도와 매쿨스필드 군도의 섬과 암초 및 해당 해역을 관할한다. 히어리크로스를 중심으로 설치한 난사구는 스프레틀리 제도의 섬과 암초 및 해당 해역을 각각 관할한다. 이 가운데 히어리크로스는 중국이 2014년 산호초에 건설한 인공섬으로 길이 3km 이상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는 군사기지다. 당시 필리핀, 베트남 등과 미국은 국제규범에 반하는 현상 변경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중국은 공사를 강행해 구청까지 설립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산사시 산하에 구급 행정구역을 추가로 설치한 것은 이들 섬과 주변 수역이 중국의 관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홀린 코싱가포르 난양이공대 교수는 중국의 이런 조치들은 베이징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과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SCMP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선장악력 강화에 나섰다며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의 긴장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2년에도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인접국들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 없이 남중국해 주요 섬과 암초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인 산사시를 출범시켰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실효지배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우선 베트남, 필리핀 등 임접국이 남중국해에 내장된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중국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남중국해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해상물 동량이 연 5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만큼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이 자연 영유권과 어업권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곳이다. 사정이 이런 만큼 이들 인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남중국해 행동준칙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중국과 아세안은 2017년 8월 구속력 있는 COC 초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우려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근 유출된 COC 초안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모든 외국의 참여를 제외하는 공동 탐사를 추진하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 지역의 자원을 중국과만 나누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의도를 간파하고 피어리 크로스 등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12해리 안으로 군함을 보내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해왔다. 최근에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했다. 23일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최신형 강습 상륙 함인 중형 항공모함급 아메리카한과 미사일 순양함 벙커1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으로 진입했다. 홍콩 명보는 아메리카함이 지난 19일 이 지역에서 F-35B 전투기 CH-53E 슈퍼 스텔리온, 헬기 등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미사일 구축함 베리도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차대한 이번 작전에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투입되지 않은 것은 승조원들의 코로나19 확진 등에 따라 상당수 항모가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어터 루스벨트함, 로널드 레이건함, 칼빈슨함, 니미츠함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작전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호기를 놓칠세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 편대 소속 군함 6척은 지난 11일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의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고 12일 대만 동부 외해에서 남쪽으로 항행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편 유럽에서 반중국 정서 고조. 중국은 자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방역 성과 외교와 마스크 외교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의료용품 품질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진 데다 중국의 책임 회피와 방역 성과 과시에 유럽 내 반중 정서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난데없이 코로나19의 이탈리아 발원설을 보도해 현지 여론을 들쑤셔놓기도 했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최근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전 세계를 도는 중국 최대의 수출 히트 상품은 코로나다. 코로나가 조만간 당신의 정치적 멸망을 의미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영국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의뢰 설문조사에서는 영국 국민의 74%가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답했다.